그 런종섭 씨가 최근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그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첩 보류는 자기가 뭐 관여한 거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 기록 뭐 회수 또는 탈취 이 부분은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 더 여기서 반드시 플러스 시켜야 될 게 뭐냐면요. 이종석 국방장관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주도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거의 뭐 하수인 역할들 같아요. 하수인 네. 비슷하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 거기에 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국방부가 그 뭐 순직 해병의 사망에 대한 진실이라는 우리는 그걸 괴문서로 불렀는데 네. 그 괴문서의 중요 내용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네. 법무관리관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조사본부로의 이관이 거부된다랄지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마다 유재은 법무관이 모르고 있는 아예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국방부 소속 국방부 소속으로 추정이 되고요. 되고 그 사람이 또 최근 결정적 제보가 뭐였냐면 네. 이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한 푸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직무적으로 뭐 관련이 될 전혀 만한 없죠. 그건 아니고요. 검찰단 내 사람도 아니고 네. 검찰단장도 아니고 국방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군 법무관도 아니에요? 군 법무관이에요. 군 법무관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네. 검찰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심지어 네. 괴문서 작성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푸시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정정범이 받아 적은 10가지도 이 사람이 별도의 장소에서 불러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의혹의 인물이네요. 장관과 대면하면서 10가지를 적은 게 아니고 별도의 장소로 불려가서 받아 적은 게 아니냐 10가지를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국방장관의 참모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유재은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수사 자료 한 장도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그 제보에 의하면 뭐 좀 비속어지만 개난리를 쳤다. 난리를 쳤다.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부당했고 범죄죠, 범죄. 저희는 그걸 범죄라고 고소를 했으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속을 한다고요? 그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한 사람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이 경로가 있었다고 엄형을 어겼다고 구속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대명천지에 이 그렇죠. 법치국가에서 예. 아니 범죄자들이 지금 피해자를 사법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재판에 세우고 그를 구속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고 무슨 정말 그 법률 그 문서에 나올 수 없는 뭐 망상이니 또 뭐 법률의 무지니 네. 심지어 그 자기들의 수사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렇게 이첩을 강행한 이유가 장관이 돌아오면 설명할 용기가 없어서 참 어이없는 얘기죠. 도대체 쓸 수 있는 얘기는 다 쓴 겁니다. 법률의 무지, 망상, 또 그 거짓말을 교사했다. 그다음에 용기가 없다. 한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저급한 용어를 다 써가면서 인격 매도, 인격을 모독하면서 아니 그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대령 진급시키고 병과장까지 시킨 사람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대통령 경로 하나로 즉 엄형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려대학교 출신 법학 박사가 법률의 무지가 되고요. 네. 그동안 수많은 서사를 지휘했던 영민한 사람이 망상가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그럼 법률적인 지식도 풍부한 분이에요. 그렇죠. 뭐 더군다나 형사법을 전공하신 그러니까 분인데. 네.
하기도 있고 네. 또 이제 군사 경찰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수장 그까지 그 자리까지 올랐다면 뭐 웬만한 그죠 그런 실무적인 이런 법 상식이나 이건 뭐 누구보다 잘 알 거고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자 의문의 새로운 지금 인물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비선 라인이겠죠? 비선 라인과 컨택이 된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용산의 컨트롤 타워에 민간 법조인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은 공안통 또는 특수통일 것 같다. 검찰 출신에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네. 이시원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시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건 알 수 없죠. 용산에 있는 뭔가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인 그 사람의 직접 통제를 받은 거 아니냐. 특히 이 직접 통제의 그 정황 증거가 뭐가 있냐면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답니다. 네. 그러면 실패하면 전화 안 하나요? 대체자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하를 찾던가 찾고자 하는 통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상관 또는 부하를 찾거나 동료를 찾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 급박한 사정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번의 통화를 했다면 정말 급박해서 꼭 통화가 필요해서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통화가 안 됐다면 대체 통화가 있었을 거다. 네. 그때 저는 원래도 구축돼 있는 라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7월 30일경에 이미 구축돼 있는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시원으로 특정을 해보면 용산의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임기훈, 박진희 이렇게 이미 구축돼 있는 지휘 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 문제 그 사람, 이 사람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용산의 컨트롤 타워 법률 전문가는 군검찰과 법무관리관 이 사람들을 핵심 그 법무관들 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핵심 법무관들을 통해서 직접 통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공소 제기를 할지 그리고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괴문서 작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총책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용산의 법률 전문가고 그것을 실제 실무 집행한 사람들은 국방부에 있는 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뭐 움직인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월권이고 아마 뭐 직권남용 부분은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어쨌든 직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장관 책임하에 또는 더 실무적으로는 뭐 해병대 사령관 책임하에 그 진행될 일이었고 뭐 판단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간에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매개체로 공식 라인 간에 잘 이제 바로 안 되는 경우에 뭔가 이제 군 안에서도 누군가 그 매개체 역할을 또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게 이제 보면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바로 통화가 안 됐는데도 이미 일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착착착 진행이 공직기강 됩니다. 비서관실에서 네. 이미 국가수사본부로 네. 가고 거기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경찰청 수사부장까지 이미 그게 불과 한 시간 뭐 안팎에 다 진행이 되는 거죠. 다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 정작 그 경북청 수사부장하고 통화한 건 그 후죠 한참 뒤에. 13시 네. 50분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로소 공식 라인에 의한 업무 진행은 그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예.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 12 때 가장 문제가 뭐였나요? 정상적 지휘 라인이 지금 붕괴되고 죽어버리고 그렇죠. 예. 자기들의 개인적 인맥과 부정한 목적으로 연결돼 있는 끈끈한 사조직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사조직 비선이죠, 그게 바로. 그렇죠. 예, 정상 비선 지휘 라인. 라인이 붕괴되고 사조직이 움직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장관은 누구보다도 법무관리관의 보필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방검찰단은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시키는 것들로 모자라서 네가 가서 빨리 이첩 기록을 뺏어와라. 이런 지시들이 정상적 지휘 라인도 아닌 비선 조직 건너뛰고 친한 놈들끼리 엮이고 동창끼리 엮인 그런 비선 조직을 통해서 지휘된다는 거 이건
하극상이에요. 하극상이고 군기문란행입니다. 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서 다시는 이런 군기문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돼요. 아니 실세 실무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부서장이 지금 뭐 뇌사 상태도 아닌데 부서장을 제끼고 자기가 어떤 사관학교 출신이다. 누구하고 더 친맥 있다. 친분 있다 해서 제끼고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고 부서장은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이제 공수처 조사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날 이제 문제 8월 2일 수사 기록 회수가 이루어진 날 실질적으로 공식 라인으로 경북청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업무 협조 차원을 이제 얘기를 했겠죠. 하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으로 이제 국방부 검찰단장이 실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이어지는데 그런 일련의 흐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의 부하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그렇고 국방부 검찰단장도 그렇고 과연 우즈벡에 있는 그 런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건지 이게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더군다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휘받아서도 안 됩니다. 실질에 있어서는. 그 그렇죠. 누구의 지휘도 받으면 안 됩니다. 사건을 입건할지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니즈에 따라서. 검찰권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검찰권이 활용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 사건도 그래요. 자, 아직 참고인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압수물인지 뭔지도 모르는 강제 수사를 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먼저 출발한다고요? 참고인 조사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런 도대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사라는 그 껍데기를 뒤집어 썼지만 그것은 수사가 아니죠. 작전이죠. 그 이첩 기록을 탈취하는 작전에 제일 천병에 선 겁니다. 선봉에. 예. 사법 절차를 농단한 거죠. 그러니 오죽했으면 그 기록을 가지러 간 공군 중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단장이 시키니까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진술했대요. 아니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어떤 요구에 따라서 가지고 와. 네가 하면 될 것 같아.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좀 해줘. 이런다고 덜썩 나서는 이건 사법 조직이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법이 그런 절차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족보에서 파버려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평생 동안 부여해서는 안 돼요. 변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절차라는 걸 무시하고 명예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의뢰인이 요구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요. 그게 법조인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 공직에 있을 때 그 상관의 명예도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명해야 되듯이 나와서 변호사를 할 때도 의뢰인들이 그 불법적인 목적을 실행해 달라고 할 때 법 기술자가 돼서 덥석덥석 예 알았습니다. 돈만 챙기는 이런 건 우리가 배운 사법 정의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불합리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지금 경북 경찰청도 사실은 처음에 좀 황당했을 거고 그리고 나름 내부 논의에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나중에 그 증언들 보면 그럼에도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자. 경찰은 사실 군의 지시를 받을 기관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없죠. 사실 그를 군에서 그렇게 할 권리도 없고 오히려 관련법에 따르면 지금 무조건 이 사건은 이 군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에 관한 사건이니까 무조건 경찰에 넘겨야 되고 경찰에서 수사권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일단 넘긴 거를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자, 군 검찰 지금 뭐 비판을 하셨는데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직속 상관인 장관은 지금 출장 중인데도 이렇게 관여했다는 것은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모든 일이
용산의 뜻이다. 네. 대통령의 뜻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뭐 비서관을 통해서도 딱 그걸로밖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조선조의 왕도 아니고요. 네. 이건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이라니까요. 조선시대 왕들이 네. 그렇게 불합리하게 왕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네. 엄청난 많은 견제를 받았던 일부 뭐 역사 속의 폭군들이 몇 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독자적인 권한 행사를 거의 못하고 신하들이 또 예, 뭐 신하들에 되게 의해서 견제하잖아요. 그 정승들에 의해서 거의 통제받았고 뭐 허수아비였던 왕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민선의 대통령이라는 모습이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그게 있나요? 다리 놔주라고? 그 정상적인 업무로는 진행이 안 되는 절차를 그 거간 노릇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전화 갈 거야. 예. 웃기지 않습니까? 전화 갈 거야. 아유, 정말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치국가에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예. 경찰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허약하게 자기들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산의 요구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용산의 요구 외에는 경찰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예. 다만 용산의 요구. 그것 때문에 국수본이 움직이고 국수본에서 경북청에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식의 회의를 왜 합니까? 실무진들이 알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뭐하러 그 경북청장 주관하에 수사부장이 그런 거 회의를 해요? 수사부장이라는 게 그런 거 하나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지금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창피한지도 몰라요. 창피한지도. 경찰도 이번 일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약하게 로비에 취약하다. 또 외부 압력에 전혀 저항할 힘이 없다. 왜 그럴까? 과연 인사권 때문만이냐? 참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용산의 그 말 한마디에 준사법기관인 사법경찰들이 납작 엎드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심지어 저는 이 기록에서 너무나 우스운 장면을 목격한 게 뭐냐면 나중에 검찰단의 원사 한 명이 경북청을 조사를 하러 간다고요. 네. 면담이라는 명목하에 이틀에 걸쳐서 경정, 경감, 수사관 3명을 속된 말로 조집니다. 너희들 뭐 이첩 전에 내사했다면서 아닙니다. 내사한 적 없습니다. 그냥 판례나 좀 검토하고 이랬습니다. 야 이첩할 때 그 우리 수사단 애들이 무슨 외압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약간 있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더라. 이런 식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경찰 내부에서는 건전한 문제 제기가 없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경찰이 원래도 권력 기관에 취약하고 그 전에도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오고 뭐 할 때도 이제 늘 경찰 쪽을 못 믿는 불신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네. 이지아 포 7대 대장이 피의자 친문을 받겠다고 소환됐다는 겁니다. 7월 19일 날 벌어진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지금 몇 달이 걸려서 이지아 피의자 소환을 한다고요?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뭘 그렇게 조사할 게 많고 무슨 현안이 그렇게 많다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것도 딱 보세요. 총선 끝나니까 소환합니다.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지금 그 경북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 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초기에 그 수사 실무팀장은 뭐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게 벌써 작년 네, 9월입니다. 자, 9월. 가정을 해봅시다. 네. 8월 2일 날 이첩이 됐어요. 8명이.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그런데도 2024년 7월 아니 그 4월 언제 포 7대 대장을 피의자 소환했을까요? 원래대로 했으면 아니었겠죠. 그 무렵에 한 9월 정도에 소환해서 그렇죠. 네. 작년 말쯤 다 송치할지 말지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요? 왜? 심지어 핵심 피의자인 지금 일사단장은 아직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아이고, 입건을 했다고 정말 하는데. 이게 정말 네. 이게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진짜 이런 그리고 기관을 해야 되나. 경북청은요 지금 그렇게 이첩했다가 뺏긴 기록 네. 그래서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넘긴 기록조차도
우리 항명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좀 보자고 했더니 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경북청에서 수사에 지장이 있답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 수사를 하려고 수사 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입건된 지가 얼마고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정보가 나가면 수사에 지장을 줘요? 뭘 했길래? 저는 뭐 제가 수사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뭐 이제 오랫동안 이런 사건 취재를 많이 해왔던 뭐 그런 기자 출신으로서 봤을 때, 자 이것이 이제 한 해병대원의 이제 사망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이 다 드러나 있고 더더욱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1차적으로 상당한 수사를 해놨잖아요. 기초 그렇죠. 조사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또 나름 거기 또 뭐 보완을 했든지 뭐 법률 검토를 이렇게 해서 이미 기초적인 게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수사하는데 작년 8월부터 잡아도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렇죠. 지금? 8월 21일 날 조사본부에서 넘겼다고 하니까 10, 11, 12, 1, 네. 2, 3, 4 벌써 8개월째예요. 8개월째예요. 근데 8개월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고요. 자,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1차적으로 종결해줘야 될 기관이 경북청이에요. 경북도경. 네. 거기서 지금 국민들의 그 물음에 대해서 몇 달째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혐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찰에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순직 해병에 대한 변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들한테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유족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이첩을 해야 송치를 해야 기록을 열람해 주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왜 종결이 안 되느냐? 경찰의 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되니까. 이런 지경이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 유족들의 알 권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망하고 곧 1년이 돼 가는데 종이 한 장을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세상에.